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치킨이 한식일까요? 한식진흥원 조사 결과인데요. 양념치킨은 한식이라는 응답이 55%인 반면에 후라이드 치킨은 한식이다. 이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최근 한식진흥원의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가 한국식 치킨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치킨을 한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안동찜닭이라면 누구나 한식이라고 응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음식 띠미방, 또 수은잡방, 음식 절조와 같은 이 전통과 유서 깊은 조리서가 참 많습니다. 그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경북의 전통 요리가 대표 한식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프라자.com.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12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 9월 전교조가 다시 합법단체가 됐는데요. 최근 경북지부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경북교육청과 단체 교섭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 박순우 지부장을 연결해서 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도 연결해서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시의회 정례회 도중에 웃음꽃 터진 안동시의회 시의원 꼽아주셨는데,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정례회 도중에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동료 시의원을 향해서 우스꽝스러운 손짓을 했다.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생중계가 되는 현장이었죠? 네. 지난 21일 폐회를 앞둔 안동시의회 정례 본회의장에선 단상에 오른 시의원을 동료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손짓이나 몸짓을 통해 웃기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에 나선 A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들의 장난에 웃음보가 터졌고 연설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는 등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시의원들 외에도 안동시장, 부시장, 또 안동시청 공무원과 일반 시민 방청객 등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도 시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을 이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친근감을 보였다. 5년 전에 이제 국정농단 청문회였죠.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모습들인데 더군다나 이번 일은 시의회 본회의 중에서 의도적으로 장난을 친 부분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주변에서 제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나요? 네, 이러한 장난을 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시의원 중에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단상에서 진땀을 빼는 동료 시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장난을 부채질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장난은 10분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고 또 시청, 시의회 군외방송을 통해서도 여과 없이 중계됐는데요. 네. 안동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지켜본 시민들은 초등학교 발표회 때는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 시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발표회 때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죠. 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의원 자체의 자질에 대해서 또 회의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항상 경직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의정 활동을 대하는 이 진지하지 못한 태도가 좀 도마 위에 오른 것 같고요. 자, 이 같은 행동이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있어 왔고, 또 수준 이하의 납득하지 않는 행동이 또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지난 10월 임시의 본회의장에서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대상은 이번 정례회에서 연설을 하는 A 시의원이었고요. 네. 결국은 같은 시의원을 상대로 두 달 만에 비슷한 행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손짓 등으로 A 시의원에게 웃음을 유도한 시의원들은 대부분 안동시 이제 의회 초선 시의원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수준 이하의 행동들은 또 있었는데요. 정례 기간 중에 모 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도당 행사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또 휴일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출근을 강요해 자신들의 당원 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안동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감사를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해 집행부 공무원들을 감사 기간 내내 일부러 밤늦게까지 붙잡아두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시점을 일부러 늦춰서 일부러 이 공무원들을 잡아뒀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이 본인들도 그렇게 했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거는 시의회와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인 시청 간의 알력 다툼 혹은 기싸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을 것 같다. 네.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갑질로 보이는 행태들도 있었다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갑질 논란 또 인사청탁 등의 논란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방금과 같은 장난을 주도했던 초선 시의원 중에는 내년부터 집행부와 분리를 앞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시의회 안팎에서는 한 시의원이 자신과 친분 있는 직원을 이제 집행부와 분리해서 시의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을 압박했다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네.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국 인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을 뿐 사적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또 일부 시의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들도 있다라는 말도 시의회 안팎에서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례도 그렇고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항상 합니다만 이 맥락상으로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자, 아무튼 이런 인사권 개입 논란 또 겸직 논란까지 논란거리가 참 다양한데요.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입법기관이잖아요. 기초의회인데, 자, 그런데 네. 자꾸 왜 이렇게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동안 일단 안동시의회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다수 기초의회가 그렇듯이
뭐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석 구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대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원 정원 18명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10명, 민주당이 2명, 무소속이 6명 등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기본적인 정책 대결이나 민생 챙기기 같은 시의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진영 논리로 뭐 이를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고충도 컸다고도 하는데요. 결국은 뭐 의석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그 의회의 이제 세대 교체에 초선 의원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상황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뭐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또 안동시의회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8선, 7선의 선배 시의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잡한 맥락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또 선거를 네네.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세나 상황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시의원들이 이제 뭐 그 가장 우리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초 의원들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임감 있는 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라는 감투애를 썼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조금 내려놓음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이제 의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자, 기초의회 본질을 망각하지 않는 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식을 좀 넘어가서요. 다음 소식은 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문제인데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공공기관 이전이 또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이전하지 못한 기관들이 많은데 어떤 기관들이 지금 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언제 이전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뭐 정부나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들은 대략 뭐 2025년쯤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도시 계획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기관들의 이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도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혁수를 했고 경북 도립교양학단과 도립국악단, 도립무용단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기관 5곳이 이제 이전을 마치게 되면 신도시 제2의 행정타운에는 총 15곳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부지는 아니더라도 신도시 이전을 검토 중인 곳은 정부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예상 인원만 각각 90명, 80명 정도로 대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024년을 이전 목표로 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는 2026년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개발원을 포함해서 총 5곳의 이전이 예정돼 있고 또 100명 네. 남짓한 기관들이 또 2-3곳 정도 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굵직한 기관이 옮기게 되면 이 신도시의 인구는 당연히 좀 늘 거라고 보고요. 이들 기관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검토 중인 기관이 있습니까? 네, 한국농어청공사 경북지역본부, 경북도체육회, 경북도 장애인체육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도 추가 이전을 위해서 이제 경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농어청공사 경북본부의 경우에는 근무 인원만 한 160명 정도가 돼서 네. 또 그리고 또 주요 업무도 경북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가 이제 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신도시 건설 당시에 이전이 검토됐던 공공기관은 총 113곳인데요. 이 113곳의 근무 인원은 4,500명 정도에 달합니다. 네. 현재는 73곳이 이전을 했고 3,646명이 신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제 앞으로 이전 검토지를 협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들을 더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발굴해서 신도시 조성사업 완료 시점인 2027년까지 이전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해서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검토됐던 공공기관 가운데 약 40여 곳 정도가 남았고 아직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전이 가능한 곳이 있을는지 계속해서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즉각적인 인구 유입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냥 막연히 이전을 하고 유치시키기 전에 일단은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가장 시급한 건 역시 뭐 정주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신도시의 경우에는 내년 7월에 호명면 산암리에 이제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없어서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뭐 집값 문제라든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2단계 부진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금 이제 그 집값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공이나 준공 시기 등을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조금씩 뭐 앞당기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공기관 유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신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해 보이고요. 또 안동예천의 원도심이나 북부권 타 시군의 인구를 흡수하는 제로섬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에서 있는 뭐 인구들을 이제 신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뭐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좀 다방면으로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 이슈 오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9월이죠.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참 긴 고난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최근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과 역시 7년 만에 재합법화 이후에 첫 단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전교조 경북지부 박순우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순우입니다. 네. 자, 2021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돌아보신다면요. 네. 네, 그러고 보니 올해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생하셨죠. 예, 전교조 경북지부도 무척 바쁘게 지냈는데,
법의 노조 취소 이후 현장에서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적은대가 함께하는 행사는 많이 줄었고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갈 수 없는 대신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당한 법제화를 위해서 10만 입법 청원을 성사시켰고 또 이후 법제화 촉구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 문제나 각종 비리 또는 의혹의 목소리도 냈고 9월에 단체 교섭 절차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1년 돌아보면 늘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면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늘 일희일비하지만 1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코로나 속에서도 일선에서의 행보 이어가셨고 또 최근에 시작한 교육청과의 단체 교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2014년 이후에 7년 만의 일이죠? 네. 그렇죠. 자, 이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이후에 또 7년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고 이번에 단체 교섭도 시작이 됐는데 자, 이 처분으로 해고당했던 교사분들이 지금 34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 해직 교사 복직 문제 다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 뜻밖의 법의 노조 7년 정교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 도교육청이 사무실을 제공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거부하셨고 그다음 단체 협약이 해지되었고 단체 교섭도 중단되었고 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노조 대표로 참석해서 교사 목소리를 대변했었는데 5년 넘게 참여를 배제당하기도 하였죠. 네. 네. 특히 이제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고 또 일부 관리자들은 탄압을 많이 하셔서 또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34명의 해직 교사가 있었고요. 저희 경북에는 이용기, 김영동 두 전직 지부장님이 법의 노조 관련으로 해직되었었는데 현재는 모두 원상 회복되었고 현장에 복직하셨습니다. 네, 두 분 외에도 정직이나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현재 임금과 경력은 다 회복되었고요.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교조가 받은 상처는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고 해결돼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간의 과정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지부장님 말씀 목소리만 들어봐도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았을까 짐작이 되기도 하고요. 자, 눈에 보이는 이 해직이라든지 경력 손실, 경력 단절 이런 피해들은 복구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씻지 못한 상처들이 남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앞으로의 과정일 테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또 했었지만 이 합법화 이후에 단체 교섭권을 되찾았고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교육청과의 단체 교섭 개회식이 있었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합법화 이후 교섭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만 2001년에 단체 협약 체결했고 2005년 8월에 단체 협약 갱신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14년에 단체 협약 체결됐고요. 법의 노조로 단체 협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단체 협약안이 회복되었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이번에 교섭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감기무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오직 노조에게만 닫혀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현관문을 지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교섭안에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으로 제시한 교섭안은 74개조 429개 항입니다. 좀 많죠? 네. 네. 학교 현장의 요구를 하나하나 담은 거라서 모두 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번 단체 교섭에서 정교조 경북지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입니다. 네.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으로 간소화시키고, 교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경상북도교육청도 함께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교사의 업무 경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교섭안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장의 추천 인사권 축소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학교장 추천 내신을 내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추천 학교장 추천 내신 제도가 있는데 원하는 교사들을 좀 이렇게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것이어서 좀 일선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좀 요구가 됐습니다. 네, 인사권과 관련해서 일선 교사들의 좀 상황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요구안에 대해서 본교섭이 시작이 됐고 이제 실무교섭을 거쳐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2차 본교섭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언제쯤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일단 본교섭이 2월 22일에 개회식을 했으니까 이제 본교섭이 시작됐고요. 이제부터는 2주일에 한 번씩 실무교섭이 진행이 되고 2달에 한 번 교섭소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7년 동안 쌓여있는 숙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교육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참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년 안에 내년 안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역시 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 7년 8개월 만에 단체 교섭인데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할 교육청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지부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는 단체 교섭입니다. 2012년에 요구한 단체 교섭도 64회 교섭을 거치면서 2년이 지난 2014년에 단협안이 체결되었거든요. 이번 교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성실하고 신속한 교섭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사에게 힘이 되고 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 교섭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법령지에 숨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간에 또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양측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교육계 현안 쪽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교원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양측 다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답보 상태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원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 노조법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한당해왔죠.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그다음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 노동행위 미처벌 등의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합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부담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이죠. 일반 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있고 노조 활동가의 급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교원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그리고 국제 노동 기준에도 우배됩니다. 공무원 교원의 그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임금을 요구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공익의 영역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네, 대다수 노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임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노조 활동의 보장과 관련된 권리니까요. 자, 아무튼 뭐 비협법화가 그 지난한 세월이 끝났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전 이야기한 이번 단체 교섭의 큰 틀과도 맞닿는 부분인데요. 현재 교원 업무 이관을 놓고 행정직과의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제 교원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공감은 얻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학교 현장이 갈수록 바빠지고 있고,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네.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이 생겼고, 정보화 기기와 CCTV가 또 학교에 설치되었고요. 먹는 물 관리, 미세먼지 관리 등의 환경시설 업무가 생겼고, 통신비, 방과 후 수강권, 학비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들이 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담당할 직원은 더 늘지 않았는 거죠. 손이 부족하겠네요. 네. 교사와 직원의 이제 업무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업무가 가득 찬 상태에서 학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사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교사들은 그동안 학생을 교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 행정 사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 학비 관련 업무는 분명히 회계 업무고요. 초등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돌봄 교실 관련 업무는 초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는 무관한 업무고요. 송고충 심의위원회 송고충 상담한 역할도 교사가 해야 됩니다. 영양교사들이 급식실 인력 채용 업무도 해야 되고요. 사설교사들은 학년 초가 되면 수만 권의 교과서를 분류하느라고 허리가 펼 새가 없습니다. 네, 가장 나쁜 교사는 가장 바쁜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지나치게 업무에만 몰두되어 있는 현실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네, 교사가 무엇에 집중하고 바빠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요. 저희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제시해야 하고요. 더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가 담당했던 각종 업무를 요즘 새로 시설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로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관리와 물품 구입 등은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각종 사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죠.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행정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단시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좀 늘려서 업무를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원래 경상북도교육청 정원이 교사 정원은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은 50여 명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청에서도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증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대목이고요.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단체 교섭을 힘차게 당당하게 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교육 전교조가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받고 있었던 이유인 참교육 실천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더 폭넓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을 견제해서 상생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북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북지부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시 한번 단체 교섭 사이다 같이 시원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박순우 지부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과거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소비되는지 네. 좀 헷갈리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예. 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는지 좀 헷갈리는 이야기. 일단은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신 현안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이제 구설에 올라가지고 네. 이제 사과를 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진실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낮잠 자다가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오후 3시경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경우에 이제 꽤 됐죠. 이제 허위 이력에 대한 네. 그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국무를 뽑는 선거냐, 대선 후보를 뽑는 거지,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공인의 배우자로서 이제 검증대에 오르게 됐는데, 연일 이 배우자의 네. 그 이력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오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이력들이 공개되면 될수록 그 허위 경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놀라울 정도로 많고 또 그 범위도 넓어가지고 이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력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사과까지 했는데 그 태도가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태도에 관해서 그간 좀 어제의 사과는 본질이 없다. 너무 감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관점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그러한 이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왜 난데없이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길지 않은 기자회견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이걸 분명히 좀 밝히고 그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실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 기재했다. 부풀려서 기재했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뭘 잘못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냥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대체 사과를 왜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네네. 연인 간에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하는 응수가 돌아오곤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진실의 무게에 둔감해졌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공인들의 사과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사과하는 태도들에서 좀 의아한 점들이 많은데 이번에 김건희 씨 사과에서도 그 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김건희 씨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가지고 지금 검증대에 올라서 이미 벌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제들이 다만 김건희 씨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이런 네.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검증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해당 대학인 국민대학의 경우에 아주 뭐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예비조사는 했는데 본조사는 한다든지 또는 그 국민대학 교수회에서 이 검증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절차와 규정과 또 그 검증을 위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무산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그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어떤 그 공인된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러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뭐 덮어놓고 허위 기재다, 부풀렸다,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명명백백하게 따지고 또 들여다봐야 할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의 검증에 대한 사회적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학력 위조라든지 이 허위 이력을 기재해가지고 하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국 사태에서 나타났던 표창장 위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검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먼지 털듯이 샅샅이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것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지금 밝혀야 될 진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이런 점에서 진실과 관련된 여러 그 논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뭐 제 의혹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에 대한 사태를 생각했을 때 잣대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교수들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처신과 결단이 좀 부족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결국은 여기에 정치적 이해가 좀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그런 셈이죠. 우리로서도 참 정말 이 실체적인 진실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뭐 방송사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저는 예능을 잘 보지는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보다가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봤던 그 예능의 화면들이 조작됐다 하는 이제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 승부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은 원래는 5대0이었는데 3대0까지만 하고 3대2로 만들고 전후반을 막 섞어가지고 마치 이제 5대0이라는 재미없는 경기를 흥미진진한 경기처럼 조작을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봤는데 아침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거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5대0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조작이라도 해서 3대2로 내보내서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관점에 따라서는 진실이라는 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소피스트들 보면은 뭐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예능 제작진의 경우에
이 제작의 목표를 정말 축구 현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만 보여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조작을 하는 게 더 시청자를 위한 건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따져서 그렇게 조작을 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기분으로 그게 좀 괘씸한 그런 네. 생각은 들었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1시간 동안 즐겁게 떠들지 않아 웃고 떠들고 즐겁게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진실이 네.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진실을 화두로 하다 보니까 이 정치권을 넘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화제로 나왔는데 항상 우리 방송도 이제 목적을 위한 연출과 각색 그리고 조작 사이에 어디쯤 있는가가 항상 논란이었거든요. 자, 저 역시 네,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저 역시도 좀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재밌는 그 모토가 있더라고요. 네. 카메라 앞에 진실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이겠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네. 계기가 됐습니다. 예. 참 이 진정성 있는 방송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